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시각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춘천 MBC 특집 토론. 오늘 이 자리에 사의를 맡은 변호사 안지연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8월 도청 건물을 새롭게 신축해야 한다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도청사 노후화 문제는 사실 많은 도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청 청사의 사무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장은 비좁아서 민원인들의 불평이 사실 끊이질 않았는데요. 저도 도청을 방문할 때면 미로 같은 구조와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평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정밀 안전 진단 결과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관과 별관은 C등급, 신관과 교육고시동은 D등급을 받으면서 구조 안정성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청을 신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이번엔 신축 장소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이전하느냐 이러한 문제로 논쟁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타 시군에서는 강원도청을 신축하는 것이니 춘천시로 국한시키지 말고 타 시도 고려 대상으로 넣자 이러한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도에서는 춘천시로 지역을 한정하고 내년 1월에 최종 협의안을 밝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원도 행정의 중심이자 18개 시군의 구심점이 되는 강원도청이 과연 어디로 이전 신축을 해야 하는지 혹은 강원도 도청이 신축하고 났을 때 어떤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허영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시 시장님이시죠. 이재수 시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춘천시장입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 노승만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노승만입니다. 네, 먼저 허영 국회의원님, 도청사 신축 얘기가 나오니까 곧바로 타시군에서는 이거는 춘천시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다. 전 지역을 필두로 한번 생각을 하자.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일단은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춘천 지역 두 곳으로 한정하겠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사 신축 문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기반해서 도청을 이전한 사례가 한 3사례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광주, 대구, 대전의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광주, 대구, 대전에 광주광역시 특별시청과 광역시청과 그다음에 전남도청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도청과 광역시청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관할구역의 그 관리구역이 겹치고 그다음에 불균형 발전들이 있게 된 것이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광역시청하고 경북도청이 함께 있었던 거고 대전에도 대전광역시청하고 그다음에 충남도청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청을 이전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이외에는 도청을 이전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전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 이외에 도청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 지자체나 도청에서 순수 이전 비용을 다 대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청 이전은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제1의 우선순위가 지진이 나게 되면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 직원이 한 5,5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현 도청사 주변으로
약 한 2천 명 정도가 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신축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신축하든지 아니면 춘천 내에 신축 이전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결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신축이 포커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강원도청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중심지죠. 이러한 강원도청이 춘천시 내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 동의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00년간 이곳 춘천에서 도청이 존재해왔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허영 의원께서 아주 명약반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전, 대구, 광주 사례하고는 저희하고는 전혀 연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길어지고 오래될수록 강원도민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또 춘천 시민들에게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됐을 때 오히려 분열만 있고 갈등만 조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신축하는 데 있어서 춘천 외에 다른 곳을 또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분열해서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논의들은 이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멈추고 이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것은 정쟁으로 비춰질 거고 그래서 이 논쟁보다는 어떻게 이 강원도청이 신축될 때 아주 효율성도 있고 또 시민들의 도민들의 통합력들을 더 높이고 강원도가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미래 비전들을 가장 적절하게 잘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신축 과정에 논의돼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청의 신축지 자체를 춘천시로 국한한다면 춘천시 내에서도 여러 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영 국회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깜짝으로 캠프페이지 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캠프페이지 부지를 제안하시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한 이후에 여러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각종 기관에서 여러 가지 찬반의 갈등과 논의들을 쭉 공론화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은 1957년에 지어져서 64년이 됐습니다. 주거환경점기법에 의하면 30년이 지나면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노후건축물의 2배 이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도청 현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청을 근무자들을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 청사를 또 철거하는 데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다양한 부대 비용이 들어서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춘천 식천도 현 자리에 그것을 허물고 짓는 바람에 400억 이상의 정도의 매몰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었지요. 이러한 도민의 혈세를 근본적으로 아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에 100년의 미래를 두고 짓게 되면은 그 매몰 비용 1000억 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제안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캠프페이지는 바로 인근에 춘천역이라고 하는 동서고속철의 메인 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주변으로 역사골 개발의 핵심 그런 거점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6차로 대로가 나 있고요. 또 서면대교가 건설되면은 서면을 통해서 제2경춘국도하고 연결이 되면은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가장 좋고 그리고 강원도 전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요지로서의 그런 중요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그 요충지로서의 캠프페이지에 도청을 지문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100년 미래의 설계들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통과 그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도청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강원도청의 신축 입지 고려할 때 꼭 고려해야만 하는 입지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마 도민들한테 그 조건을 물어보면 아마 도민들께서는 제1순위로 접근성을 꼽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은 일단 18개 시군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도청에서 중앙정부를 가기 편한 접근성이 우선되는 데에 입지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접근성도 있지만 균형 발전성, 경제성, 토지 이용 확보 가능성 뭐 여러 가지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상생활을 하는 이제 지금 강원도청과 같은 경우가 아직 신축을 할 경우가 가장 건데 이제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 지금 도청사가 6개인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에 집중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까지도 따져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한다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나 이상적인 건축물이 되려면은 이런 조건들의 항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가능성, 필요성, 현실성입니다. 근데 도청 우리가 신축을 논의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현실성, 가능성을 보면은 거기에 내년에 이제 지선이라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이게 지선의 논쟁으로 갔을 때 또 한 번 이런 논쟁이 불거지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가능성과 현실성을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그 타이밍을 먼저 항목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박사님 말씀처럼 참 여러 가지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가 실질적으로 오염과 또 오염 정화 문제로 저희 춘천 시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용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엄연히 10년 동안 개발 계획이 있던 부지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네. 그 캠프페이지 부지를 이제 그 허영 국회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지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개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10년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요. 시민들에게 한 3차례 정도 춘천시 정부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차례 아주 동일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 공간을 첨단 과학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희망도 표시하곤 했고요. 또 거기에 미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빈자리를 놔둬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주거 공간으로 아주 럭셔리한 역석관의 그런 주거 공간으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춘천 시민들의 판단은 한결같이 그 공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안에 중심 공간이면서도 갈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게 평화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문화 복합 공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문대로 제가 시장이 되어 왔을 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하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멋지고 예쁜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근사한 시민정원을 만들까 고민을 했고 그 결과들을 이제 막 내놓으려고 하는 차였어요. 그게 저희가 그 주변 지역과 어울려서 종합적인 그 실시 계획들 지금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시민들의 염원들을 다 담아서 정말 알뜰히
또 공원과 또 공원 속에 가능한 여타 시설들을 담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뭐 사실 그 도청이 들어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처음부터 고민한 지점은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허영 의원께서 이 논란이 빠르게 이제 종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충의가 있으셨고 또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캠페이지에 이게 도청사가 신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깊게 고민했어요. 과연 이 도청 부지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논의해온 그 평화공원, 복합문화공원들의 기본축을 혹시 흔드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또 우리 담당 부서와 함께 정말 깊게 논의를 했는데 마침 우리 그 공원이라고 해서 다 나무만 심는 게 아니에요.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거기 광장도 있고 또 나무도 심고 또 거기 어린이 시설도 있고 체육 시설도 있고 문화 시설도 있는데 문화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이 창작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한 공간에 그걸 싣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비워내면 도청이 들어와서도 충분히 그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준비했었던 그 공원의 기본 취지를 전혀 허물지 않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다시 이제 도청에 우리의 결정된 그 의사를 전달한 거죠. 예. 허영 국회의원의 캠프 페이지 제안 이후에 춘천시에서는 20여일 만에 이것을 전격 수용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시민과의 10년 합의를 뒤엎은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청 신축 이전을 캠프 페이지 부지로 전격 수용한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배경이 남다른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가 아니었으면 넉넉하게 이 문제를 갖고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우리 뭐 허 의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도지사님과도 공개되고 오픈된 자리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선거 시기에 맞물려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합리적인 그 어떤 논의가 이렇게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거 시기에 이 문제가 던져졌을 때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선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정말 엉뚱하고 또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들이 심하게 조장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지금 시기에 선거 시기까지 이게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당겨서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선거를 만나야지 선거 때까지 이것이 끌고 가면 정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선거 내내 논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박함과 그런 필요성들이 우리 허 의원께서 지혜롭게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허영 국회의원님께서 캠프 페이지가 어떤 공간일지 궁금한데요. 혹시 학창 시절의 추억도 있으실까요? 뭐 추억은 미군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영어를 좀 배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근데 상당히 저는 그 캠프 페이지나 도청이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왜 춘천의 한가운데에 그 미군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항상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변이 높은 담벼락하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던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네. 도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청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그 도청 위에 친일 잔재 신사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 이제 허물고 시민공원과 잘 어우러지는 돈천 신축을 거기다 한다고 한다면 행정이 이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높은 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것을 철폐해서 친환경적으로 수평적인 공간에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도청 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깊은 생각을 하셨군요. 다음으로 이제 이 시장님께도 한번 네, 같은 네.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캠프 페이지 부지에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중국 민항기가 불식착한 사건이 있었어요. 1983년 5월 5일로 기억되는데요. 네. 중국에서 심양에서 상해로 가는 민항기가 어느 납치범들에 의해서 춘천까지 와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방송과 사이렌과 함께 춘천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수백 명을 태운 민항기가 캠피하지 안에 불시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가지고 그 민항기를 아까 우리 허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담장에 둘려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틈 사이로 그걸 보느냐고 애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막후 중국과의 외교 비사가 탄생을 해요. 거기 온 중국인들을 아주 정성껏 그때 당시에 국가 어떤 그룹들이 이제 정부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기 춘천에 잘 거주하게 하고 고향으로 거의 보내드려요. 그리고 시작된 게 중국과 우리와 아주 막후 교섭들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10년 1992년도에 한중 외교가 수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중이 이 적대 국가로 전혀 이렇게 교류가 없었는데 바로 춘천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발생한 민항기 사건 때문에 그런 이제 한중 외교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이 캠페이지에 담겨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중국과의 인연이 그 뒤로도 계속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춘천을 무지하게 많이 찾습니다. 겨울 연가 때문에 연간 수백 명도 오곤 하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국과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스토리들이 입혀서 중국이 우리를 찾고 있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싶네요. 예. 교과서에서 어렴풋이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 그 사건을 목격하셨다니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민의 추억이 가득 담긴 캠프 페이지에 이러한 도청이 신축이 된다면 박사님께서는 전문가로서 혹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제안하실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캠페이지가 공원이라는 용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든 공원이라는 기본은 깔고 거기에 건축이 계획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춘천 전체의 도시 공간 속에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춘천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춘천은 완전히 집중된 단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동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동의 상권이 이렇게 쇠락해 가면서 약간씩 흩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그 공공시설을 입지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핵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도심과 연계된 캠페이지가 도심과 연계된 교통 계획과 그다음에 가장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 핵심은 두 포인트가 핵심인데 그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입니다. 그 교통 계획은 철저하게 기존 도심의 그 권력과 함께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수 시장님, 네. 캠프 페이지 부지를 도청 신축 부지로 수용하면서 춘천시에서 5가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 미군 부대를 바라보면서 꿈꿔왔었던 그런 희망의 공간, 그 공간을
그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원의 기본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그 문화 시설을 공원 내에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시설만 빼고 거기서 설치하게 할 때 전체 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청사 요청할 때 한 6만 평, 7만 평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허용 가능한 범위가 6만 제곱미터, 그래서 곧 18,000평조 가능합니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것만은 아닌 게 그 중에 한 60% 정도를 사실은 건축 면적, 이 바닥 면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춘천시 현재 청사 6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작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그 부지는 지극히 만들어지고 나서 그 나머지 40평도 사실은 그 인근 부지 그 도시숲과 또 인근의 공원과 가장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도시 청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저희가 요구했었던 원칙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시설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도청사를 안 치기 때문에 도청사가 이제는 딱딱한 그런 행정 실무 공간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 기능도 같이 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복합 기능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우리 노 박사님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 도심의 그 단핵 구조의 도심에 이 명동 상권이 많이 무너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이 도심 상권을 회복시켜내는 기능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뭔가 역세권의 기능을 도심으로 끌어들일 만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랜드마크적 기능도 하게 하자. 뭐 이런 주문이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경제로 여기는 강원도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를 자임했는데 이 공간이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그런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화 거점으로 또 동북아 시대의 평화 중심지대로 그 역할을 이 도청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주문도 저희가 드렸었죠. 예. 캠프 페이지에 강원도청을 신축한다고 할 때 꼭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면적 문제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시민공원의 본래 취지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창작종합지원센터 부지를 도청 신축 예정 부지로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면적이 캠프 페이지 전체 부지의 10% 정도 되고 수치로 따지면 6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과연 이 면적 안에 도청을 신축하는 것이 부족하진 않을까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요. 박사님, 그 면적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춘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춘천시 청사가 신축되자마자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시청 내에서 벌써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과거에는 10만 메타의 제곱을 얘기하더니 지금 이제 6만 메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으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데 사실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그 정도의 규모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절대 면적이라는 것은 부지 면적보다는 연면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건축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심에 있으면은 도청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심의 곳곳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게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부지가 더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원시설들까지도 그다음에 이 타운화가 돼야 되니까 행정 타운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에 입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부지에 대한 면적은 걱정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면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시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청사 6만 제곱미터다. 또 그게 그 굉장히 면적이 협소하다. 지금 현 도청사가 이게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평수로 얘기합니다만 한 15,000 내지 16,000 정도 평이 지금 도청 부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확보했던 부지는 18,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도청사의 이 바닥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균형적으로 밀도 있게 건물을 이렇게 설계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차지한 거지 효율적 건물 배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만 제곱미터 18,000평 안에도 지금 60%를 쓴다라고 하는 11,000평 정도 쓰게 될 텐데 그 안에도 충분히 그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지금 도청사에서 도청의 필요 인원들이 충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공간이 다른 그 공원과 아주 정말 썩 잘 어울리게 충분히 적용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게 설계가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런던에 가서 런던 시청을 봤는데 도심 안에 도심 사람들이 도심의 그 공원 안에 이렇게 한켠에 있는 런던 시청을 봤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충분히 그 도청 기능들을 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면적과 관련되어진 우려들은 정말 기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7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도청의 이전입니다.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 동안 지켜가야 할 도청 자리를 정하는 문제이다 보니 도민들께서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청사의 이러한 위상과 무게에 걸맞는 면적인가 이러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님, 이 면적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용도 지역 변경을 건폐율 한 60% 그리고 그 용적률 한 250% 정도로 상향을 하게 되면요. 6만 제곱미터 내에 한 개 층당 2만 제곱미터 정도로 하면은 3층 높이면은 6만 제곱미터 평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청이 다 소화가 되는 것이죠. 시장님 말씀대로 시청사가 6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평면상 6만 제곱미터인데 그럼 나머지 4만 제곱미터를 오히려 도시 조경과 조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공원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오히려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설계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우려는 전혀 필요 없는 우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인데요. 혹시 도청 신축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논의한 내용들이 선거철이 끝나고 나면 원점화되지는 않을지 혹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 않지는 않을지 이러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허영 국회의원님, 이러한 도청 이전과 선거와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결단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 도청 이전에 대한 염원을 갖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이 오죽했으면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별도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 전에 결정을 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천은 도청 소재지로서, 원주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로서, 그리고 강릉 권역은 KTX가 노여짐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고
또 수소산업의 새로운 산업군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관광 사업들을 일으켜내고 그 주변 도시도 마찬가지로 폐광 지역의 관광산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서 그리고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잇는 강원권 그 판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메가시티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 골고루 발전하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캠프 페이지로 강원도청 이전 자리가 확정이 된다면 시민 공론화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일각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러한 공론화 작업을 외면했다. 이러한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다른 이슈로도 이미 이 공론화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수 시장님, 그 도청 신축에 관한 공론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도청 신축에 관한 공론화의 내용의 몫은 이제 도청, 도지사님의 몫이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이 과정이 도지사님 입장에서 볼 땐 공론화의 한 과정으로 보실 수 있으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매 시기마다 뭐 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선거 이전에 그 논쟁이 마무리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내년 1월 정도면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해서 그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하고 선거 때 쟁점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에 이것이 마무리되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적 공감도 충분히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승만 박사님, 이 도청이 한자리에 오래 있었던 만큼 상당한 역사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도청이 이 자리에 자리하다 보니 잘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문화자원 내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도청이 어쨌든 이전이 되건 신축이 되건 그 문제는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청 자리가 과거에 춘천 관암호, 춘천 이궁 이런 역사적인 문화 가치로서의 증명이 됐다고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청사의 신축이라든가 이전을 검토한 게 바로 안전도 문제니까 어쨌든 이게 다른 형태로 이용되려면 안전성을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현대의 건축 기술로 이 안전성을 조금만 더 확보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강원도청을 밖에서 100m에서 바라보면 이게 딱 어디서 봐도 미술관, 박물관 같은 이미지가 확 납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그게 뭐때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려고 막 엄청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 대전, 뭐 창원, 광주, 여수,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 데서 이 국립 이 미술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게 지금 유치 작전에 들었으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도청의 활용 가치를 다시 한번 그런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지금 도청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검토가 가능하겠죠. 네. 그 춘천 관아나 뭐 이궁 이런 것들이 춘천시에 있어도 참 귀한 문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춘천 이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수 시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궁하면 쉽게 생각하면 전쟁 같은 게 나면 서울에 있는 경복궁이
이제 그 임금이 있던 데 아닙니까? 근데 서울 수도권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임금이 그 정사를 돌보는 그런 그 공간을 새롭게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이 새롭게 이전해서 정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궁궐로 보시면 돼요. 임시 궁궐이죠. 임시 궁궐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적으로부터 보호가 가장 좋은 곳, 또 아주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은 곳, 이런 것을 택했는데 전국을 다 다녀보니 춘천이 으뜸이더라 해서 1800 아마 한 80년도 중반 정도 이궁에 대한 결정이 났는데, 그때 워낙에 외국으로부터 침략들이 막 가속화되니까 고종께서 직접 결정을 해요. 춘천으로 가자라고 해서 1890년도에 이궁이 지어졌는데, 이게 정말 아깝게도 이게 소실이 됐어요. 먼 이제 1940년도에 이게 소실이 돼서 정말 아까운 문화 자원들이 우리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걸 전체를 다 복원하기에는 사실 여력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물론 의원님께서 돈을 팍팍 갖고 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체가 지금 우리 도청사에 있는 전 지역에 고루 걸쳐서 아마 이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꼭 복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이 도청사 뒤쪽에 봉이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이산에 문화재가 이궁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항몽 유적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뭐 한 1000년이 넘은 때지만, 그때 몽골을 대항해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아주 항전하던 결사항전의 공간이, 그때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또 선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굴에서 살았던 흔적도 있고, 또 넘어가면 또 3일 동안 북한군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딱 막기 위해서 방어했었던 방어 전적 공간도 거기 있고요. 또 거기 옆에 보면 비석군이라고 해서 춘천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상징물들을 갖고 있는 비석군들도 있고 해서, 이 전체가 봉이산과 이 도청을 서로 어울러져서 이궁을 포함해서 그 전체를 문화 콘텐츠로 만들게 되면 아마 거기가 아주 새로운 문화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과 함께 들으니 더욱더 귀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영 국회의원님, 도청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 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사문화 정비사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이 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1조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 문화권의 역사문화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그 역사문화 정비 사업 대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를, 예전에 강원도에 이 춘천 권역에 맥국이 있었고 저쪽 강릉 지역에 예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예맥 문화권으로 지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도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받아서 역사문화권을 이렇게 복원하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이러한 법 하에서 우리 춘천 관아와 이궁도 복원하고, 그런 항목 유적지도 복원하고, 궁예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원을 해가지고 강원도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좀 확립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청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원도심이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캠프페이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캠프페이지의 도청 성사와 춘천시청사 간의 이 지하 통로를 연결을 해서 지하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하 상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레고랜드와 도청사와 원도심과 또 춘천 관할을 연결하는 관광 트램을 육상으로 연결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페이지를 시민 공원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민들이 이제 춘천역으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니면은 또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춘천 캠프페이지 밑에 지하 공간에 별도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면 1,000억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캠프페이지에 도청사를 짓게 되면 도청 지하 주차장을 한꺼번에 짓기 때문에 1,000억 원 정도의 지하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더욱더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마지막 하나로는 우리 춘천역이 이 평화 인터체인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역세권 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광역 철도권의 지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청역하고 청량리역에서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도청 소재지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철도를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철도역 가까이 도청이 있으면 그런 광역철도를 지정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저쪽 인천 송도에서 지금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 B 노선을 춘천을 거쳐가지고 속초까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리시는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님, 이러한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도청 소재지로서의 춘천 혹은 강원도 수부도시로서의 춘천 역할과 비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네, 춘천이 강원도청사 입지와는 별개로 과거의 춘천이 아니라 이제는 춘천이 수도권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확실하게 강화됐다고 느낍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개장한 사막산 케이블카만 가봐도 아마 춘천 시민들보다 수도권민들이 훨씬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경춘선이 복선 전철화되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우리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 춘천의 변화가 막 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이제 춘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경춘 고속도로라든가 GTX B 노선 이게 확정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의 몇 배의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아직까지 변방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이 강원도의 수도 전국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 아니면 앵커 도시로서 강원도의 큰 형, 맏형 역할을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아마 그때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춘천 캠프페이지를 먼저 제안하신 허영 국회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도청 신축을 계기로 강원도가 어떻게 더 발돋움하기를 바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청 신축은 춘천만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서 훨씬 확장된 강원도의 비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예산으로는 연 6조 원 이상이 강원도에 더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춘천 호수국가정원을 조성을 해서 춘천역을 비롯해가지고 도청을 랜드마크화해서 춘천 관광객들을 극대화하고 강릉권역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을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맞이하는 플랫폼 공항으로 확대해서 더욱더 큰 관광 거점으로 만들고 원주는 의료기기와 데이터
그리고 강원도의 경제 도청 소재지로서 경제적 기능들 더욱더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서 강원도가 새 권역으로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광 지역과 접경 지역은 접경 지역 특별법과 폐광 기금의 올바른 활용을 통해 가지고 대체 산업 육성과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또 군 유유지에 혁신 기업 도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가 골고루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승만 박사님께서도 춘천시의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는지 혹은 도청 이전이라는 결정과 계획에 제안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왕 도청사 신축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 제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좀 조속한 마무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청 신축이 된다 그렇다면 춘천시의 공간 구조도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확장성 있는 형태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 도청사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캠퍼페이지 부지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재수 시장님께서 참 생각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 소재지로서의 춘천과 강원도 간의 상호작용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춘천이라는 거대한 지자체의 행정을 이끄는 단체장으로서 강원도청 신축과 함께 기대되는 점과 앞으로 도의 행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한결같은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도민의 마음만 분열이 되고 갈등만 심화될 거다. 뭐 이런 우려들을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빠른 결정을 하는데 이 문제들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이 그냥 허공에 그냥 혼자 나홀라 있는 건물이 돼서 뭔가 과거 방식대로 권위적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과 정말 친절히 호흡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최적지로는 공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들이 도청을 통해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그 도청사가 도심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흐름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꼭 연결고리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들이 아까 우리가 주문드렸었던 5가지 원칙과 함께 꼭 도청에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청 신청사 문제로 토론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MBC 특집 토론, 강원도 신청사 도민의 꿈을 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